제가 계속 요즘에 안경 쓰고 나오니까 주변에 지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잘생겨졌다. 특히 이제 후배들이 선배님 요즘 스타일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후배입니까? 알로페이스 어떤 후배예요? 우리 여자 후배들 여자 오로지 좋은지가요? 선배님 스타일 내가 봤을 때 팀장 됐다고. 야 딸랑딸랑이네 딸랑. 선배님 안경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러세요?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인 거죠. 오요주 좋은지 보고 있니? 사회생활 진짜 잘하고 있다 야. 후배들 얘기해 주더라고. 그의 우린이랑 그다음에 그 스위트홈에 나왔던 김성철 닮았다고 찾아봤더니 야, 우리 닮았어 좀. 약간 얼굴 약간 얼굴형이 좀 닮았어요. 조금. 근데 그거 보니까 또 댓글 또 얘기해서 제가 미안한데 그거 누구 닮았다고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닮았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녹화가 길어진다니까. 야구로 올라간다. 대구 올라. 이 타이밍은 그렇게 잘 잡는데 왜 이렇게 결혼 타이밍은 못 잡는 거예요? 하지마.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알고 있습니까? 7년째 듣고 있어요. 네,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구라이 댓글부터 살펴볼 텐데 우효진. 강쾌 텐션이 잘 어울리는 맛으로 봅니다. 장스나의 친절한 설명. 이분은 전 스토브리그 텐션이 그리울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스토브리그 기억나시죠? 첫 해. 우리가 야구 첫 찍었을 때 그때는 우리 욕도 했잖아.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방송 멘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우리가 평소 대화하듯이 이제 쌩 날 것. 그렇지. 그렇게 이제 억양이 좀 있었죠. 근데 우리 우효진님은 그때도 그리워하신대요. 그래요? 지금도 그때 한번 텐션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어떻게? 삐처리 한번 하고 한번 욕 한번 해줘. 욕 좀 그만해. 이게 철랑철 잘 돼. 예. 다음요. 최문성님이신 것 같은데 진짜 장스나가 엄청난 해설위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다른 해설위원들도 준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장스나처럼 준비하고 공부하는 해설위원 보기 드물어요. 이런 걸 진짜. 근데 제가 실수한 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도 돼요? 어떤 겁니까? 제 금요일 경기에서 네네. WRC 플러스를 제가 설명을 하다가 황대인 선수의 WRC 플러스가 110 몇이에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 황대인 선수가 4.1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WRC 플러스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WRC 플러스는 포지션 조정값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포지션 조정값 WRC 플러스는 POS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록을 내는 사이트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이트에. 저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중계할 때 나오는 WRC 플러스가 모두 수비 보정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포지션마다 어드밴티지를 주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유격수라든가 포수는 조금 더 많은 가산점을 줍니다. 왜냐면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섞인 게 POS WRC 플러스인데 1루수가 좀 낮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들어간 거구나. 네. 그럼 장스나는 다른 사이트, 해외 사이트 막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요즘 이제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WRC 플러스 포지션 조정값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장스나가 저는 해외 사이트 다른 데만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요. WRC 플러스 포지션 조정값 각 포지션마다 가산점을 주는 그게 있어서 거기에 대입시키도 하다 보니까 1루수 황대인은 타격 성적이 좋은데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WRC 플러스가 많이 안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포지션 조정값이 들어간 WRC 플러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정정을 제가 중계 때 못했거든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동은 다 야동이니까. 야구 동영상.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지명타자 제도라서 투수가 타석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44경기 중 시즌 중반 소수의 경기를 투수 타석에 나오는 경기를 약 지정 12경기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셔널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지명타자 제도가 다 도입이 됐어요. 근데 아직 일본은 센트럴리그가 맞아요. 투수가 배팅을 합니다. 타선에 들어가요. 지금 이 노영재 씨께서 이제 보내주신 어떤 이 글은 몇 경기만 지정을 해서 맞아요. 투수가 타격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투수들이 그동안의 타격을 우리는 없잖아요. 프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리그가 지명타조 제도를 왜 유지를 시켰냐. 이거는 고유의 어떤 리그의 전통이었거든요. 뭔가 노사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선수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커쇼도 다친 적이 있고요. 아담 웨일라이트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수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예. 왜냐면 타격하다 부상을 당하면 굉장히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프로에서 이제 타격을 하지 않았는데 12경기 정도 타격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도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하. 부상당할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커서. 팬들의 볼거리를 만약에 KBO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도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몇 경기라든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구나. 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거. 예. 김용환님께서 늘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 김홍건 선수 문제는 무엇인가요? 타격 폼의 약점인가요? 멘탈적인 문제인가요? 아마 이 김홍건 선수의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39타석 지금 무안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건 선수가 한 3, 4년 전인가 3할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네. 300을 채운 맞아요. 적이 있거든요. 그럼 3할을 쳤던 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타격 폼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멘탈의 문제일 가능성이 저희는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할을 친 타자들은 뭔가 자기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두 경기 안 맞다 보니까 뭐 내일은 나오겠지. 근데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구나. 그러니까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만약 촉을 노렸어요. 방망이가 제대로 안 나가요. 아, 이거 쳐도 되나? 이거 만약 쳤다가 만약 범타 치면 어떻게 하지? 아웃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도와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를 하겠죠. 이것저것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봤겠지, 정말. 아마 김홍건 선수가 그동안 야구 생활을 해오면서 할 수 있는 아마 모습 어떤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 팬들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선수 출신이잖아요. 김홍건 선수가 또 안쓰러운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홍건 선수가 진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 분명히 이 39타석 무안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피나는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멘탈은 저 집 밖에 어디 나가 있을 거예요. 자, 9년 연속 3할 친 장승환의 또 조언이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시프트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장승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내년부터 아마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인가 2024년인가 아마 도입이 될 거예요. 이게 시프트의 기준은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쪽에 2명씩 있어야 됩니다. 네. 시프트는 지금은 유격수가 2루 베이스를 넘어서 2루 쪽에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프트를 이제 금지를 시키면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쪽에 2명의 내야수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흑선풍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은 시프트를 금지하는 게 맞냐? 저도 반대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정말 이 비교를 정말 잘해주셨더라고요. 맞아, 골프에서 티샷을 드라이브로 하든 이건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4-2-4를 쓰든지 4-4-2를 쓰든지 그렇지.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팀 마음이지. 감독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팀 네. 마음이지 뭐. 근데 이게 4-4-2를 쓰든 3-5-3-5-2를 쓰든 이거는 상대 전술에 따라서 상대팀이 뭐 중원이 강한지 공격수가 강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축구의 전술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프트를 인위적으로 뭔가 막는다는 거는 저는 반대. 저도 반대. 네. 근데 이게 시프트라든가 뭐 세이버 매트리스로 인해서 야구의 본질이 자꾸 흔들리면서 흔들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프트를 금지하는 이런 조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J 안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좌투 포수가 없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구체적인 설명. 네. 포수들이 다 오른손으로 투구하잖아요. 근데 왜 왼손으로 던지는 포수는 없냐? 네. 기회비용의 문제고요. 왼손 포수가 오른손 포수보다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2루, 3루 송구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3루가 돌아갈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왼손잡이들은.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바로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팟타임에서 딜리버리 타임 뭐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2루로 가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근데 3루로 도루는 득점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자입니다. 네. 근데 꺾어서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오른손 포수가 던지는 것보다 더 느리지. 살려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럼 효율성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잡이 포수가 없는 거고. 자, 브로킹 하고 나서 보세요. 브로킹 한 다음에 만약에 3루에 주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브로킹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공이 이쪽에 떨어졌어요. 이쪽에 떨어져서 잡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느립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3루 주자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바로 하면 이득이 이렇게 없네.
가수 바로 있잖아요. 이런 어떤 효율성에서도 왼손잡이 포수가 더 오른손잡이 포수보다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손 투수가 무타자가 서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제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 포수는 왼손에 글러브를 꼈기 때문에 백핸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약간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포수들은 자기 몸에 붙어 있을 때 포수 미트가 받쳐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포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 투수가 던지는 받쳐줄 수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단점이 더 많이 느껴져요. 단점이 훨씬 많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손 포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리그에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데드볼 시대, 그러니까 1920년도 왼손 포수가 있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000경기 넘게 뛴 선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필라델피아의 잭 클레멘트 선수라고 15년간 1000경기 넘게 뛰었습니다. 야. 그리고 58년에 컵스의 데일 롱이라는 선수하고 80년도에 마이크 스콰이어스라는 선수가 2경기씩을 뛰었대요. 그 이후로는 왼손 포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AN님께서 올렸습니다. 전에 투수가 위아래 제구가 좌우 제구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타자는 위아래가 치기 힘들까요? 좌우로 빠지는 게 치기 힘들까요? 좌우로 빠지는 게 훨씬 힘들죠. 네. 왜냐하면 타석을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높게 오고 낮게 와요. 그러면 똑같은 궤도기 때문에 다 대처가 됩니다. 근데 바깥쪽 궤도하고 몸쪽 궤도는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몸쪽 같은 경우는 눈에서 가깝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볼 판정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웃 코스는 어려워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거를 쳐서 커트를 해야 되는지 이게 볼인지 지켜봐야 되는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힘 있는 타자들이 나오게 되면 힘 있는 타자의 바깥쪽 낮은 공을 던져라. 장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약점이다, 항상.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야수 글러브 인치 제한이 있나요? 인치 제한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루수는 12인치에서 13인치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2루와 유격수는 11.25인치에서 11.5인치 정도. 그리고 3루는 11.75인치에서 12인치. 그리고 외야는 12.25인치에서 12.75인치. 그리고 포수는 32인치에서 34인치. 그 글러브 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규정도 있고 배트도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댓글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국 야구타운 MLB파크의 최고조회 그리고 최다 리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있네요. 김태형 재계약한다. 거기 딱 눈에 안 한다. 들어왔어요. 김태형 감독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는 글인데 감독인데 FA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금값이죠. 그러니까 다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야, FA라는 얘기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해서 3번 우승했죠?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두산 팬들은 재계약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근데 이제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올 시즌 성적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독 그 계약 마지막 해가 감독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뭐 그동안에 보여줬던 김태형 감독의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또 재계약이면 김태형 감독 몸값은 3년 계약 기준으로 30억이 넘어갈 겁니다. 네. 근데 이 감독이라는 직이 사실 KBO 감독직은 다 정말 위태위태하는 감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이 순위가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은 이렇게 몸값이 여전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올해 감독 재계약이 되는 팀이 두산 포함해서 5팀이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시기도 좋아.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을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 사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팀과 감독의 궁합이거든요. 과연 이 감독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느냐. 팀 성적이 진짜 갑자기 좋아질 수 있냐.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각 구단이 볼 겁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은 일단은 성적으로 보여준 감독이에요. 예. 김광현 표적 등판에 그 유통업체 라이벌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이제 휴식 후 롯데전 등판을 가졌거든요. 올라왔으니까. 예, 토요일 날. 지금 KBO 평균 타석점 1위 1점대 찍고 있는데 맞아요. 외국인 투수들 다 밀어내고 지금 네, 1점대 맞아요. 찍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수의 유일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표적 등판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이야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근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돌아오는 팀이 어떤 팀이야를 맞추는 게 아니라 김광현 선수가 지금 몇 이닝을 던졌고 작년에 또 몇 이닝을 던졌고 지금은 휴식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이제 랜더스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제 판단을 해서 사실 뺀 거지. 빼고 나서 돌아왔을 때 롯데전이니까 요때 빼면 되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 근데 정용진 구단주가 과연 야 롯데 이기고 와 우리 에이, 말도 안 돼. 그거에 신경 쓴다고? 에이. 지금 할 게 얼마나 너무 갔다 내가 봤을 때. 이 댓글은 너무 갔어. 재밌겠다 근데 말도 안 돼. 저기 하나 잡고 와 저기 좀 가서 에이, 설마. 근데 SSG 얘기 나와서 그런데 문승원 선수랑 박정원 선수 돌아오면 문승원 선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랜더스가 또다시 지금 경기차를 좀 벌렸거든요. 네, 여기 그리고 좀 최근에 생겼죠. 김광현 돌아왔죠. 노바가 문제긴 한데 폰트 좋죠. 김광현 돌아왔죠. 그다음 요새 오원석이가 좋아요. 그리고 노경원도 지금 퓨처스에서 지금 무실점 경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승원 선수는 토미전 수술을 하고 복귀입니다. 철저하게 아마 투구수 관리를 퓨처스에서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진짜 둘 딱 돌아오면 와 SSG 박종훈 선수는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팔꿈치가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술 부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깨 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재활 단계를 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문승훈 선수보다는 박종훈 선수는 조금 늦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돌아오면 또 엄청 나겠다. 그렇죠, 엄청나죠. SSG. 네. 여기서 장순아의 승문 득담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이. 장순아의 정말 굿tip스 승문 득담 포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이요? 무슨 포스팅이요? 그게 이제 선수들이 해외 나가기 전에 포스팅을 하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있으면 내가 미리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야 이거는 잠깐 찾는 시간 좀 드릴게요. 포스팅에 네? 대해서. 포스팅에 대해서 아니 잠깐. 포스팅 있긴 있어요. 네, 전 있긴 있어요. 야, 전 없는 이래 거 장순아가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 네. 자 갑니다. 90초. 어떤 제도를 질문을 던지죠. 어떤 포스팅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해외 해외 가는 거? 나가기 직전에 아하. 포스팅 제도에 대해서 90초 들어가겠습니다. 90초요? 네. 포스팅 제도는 KBO하고 MLB하고 2018년도 7월에 한미 선수 계약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스팅 된 선수에게 가장 높은 액수의 이적료를 제시한 구단이 원소속팀 그리고 선수와 단독 협상권을 가졌는데 자 그러나 이제 협상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7월에 새 협정은 어떻게 되느냐? 선수가 30일 동안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팀과 단독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구단과 30일 동안 협상이 가능해졌는데 이 종류는 총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0%, 2,500만 달러가 초과돼서 5천만 달러까지는 17.5%를 더한 금액.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5천만 달러 이상은 그 구간의 15%를 더한 액수가 구단의 몫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KBO와 MLB가 2018년도 7월에 가졌던 계약 협정이에요. 아하. 어렵습니다. 이걸로 이제 포스팅은 나가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1분 22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총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0% 그리고 2,500만 달러가 초과가 되면 5천만 달러까지의 17.5%를 더한 금액 5천만 달러 이상은 그 구간의 15%를 더한 액수가 구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이 가져가네. 금액이 나와야 돼요. 금액이 나와야지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뭐 알고 올 거 아니에요. 듣는 스탑이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요. 득석에서 물어봤는데, 득석에서 물어봤는데 장순아는 득석에서 답을 잘 하시네. 여기 제가 캡처된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된 방송인.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82초를 찍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10,000원을 우리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유익한 댓글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장순아,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가요. 같이 가야지. 배고파 죽겠네 지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약으로 오라 된다. 댓글아! 빨리 가. 댓글로 오라. 빨리 가라 그만.